안녕하세요. 보리국어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에서 주어진 개념화된 어휘들과 예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플로리디 지문을 읽고 풀어보며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고, 그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의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인간의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말을 인간과 정보는 비독립적이구나, 독립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왜? 인간 중심주의와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이 비교대조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과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의 특징은 다르니까요. 에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가 정보로 환원되니까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정보와 비독립적이다. 즉, 인간 역시 정보와 비독립적이다라는 앞의 문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예시를 주고 있죠. 우리가 예시를 왜 주나요? 앞의 문장에서 한 얘기를 이해가 안 될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 주는 거죠. 그럼 예시는 앞의 문장과 같은 말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나는 세계 내 모든 존재에 포함되죠. 빵을 사는 행위, 앞에 나오는 행위죠.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입니다. 정보로 환원된다는 얘기죠. 즉, 이 문장 역시도 인간과 정보는 비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앞의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 부른다며, 플로리디 입장에서 이 인포그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고, 즉 인간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플로리디 입장에서는 역시나 인간과 정보는 비독립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이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인포그란 애들은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보적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요?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서 변화되는 대상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 인포그란 애들이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정보에 변화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예시를 알려줍니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대요. 그럼 나의 음성정보,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한 음성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촉발됐죠. 그쵸? 그 빵이 맛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나 친구야 그 빵 맛있어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보에 변화된 겁니다. 동시에 친구의 행위, 친구가 그 빵을 샀다는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켰죠. 내가 빵이 맛있다고 말했으니까 친구가 그 빵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나의 음성 정보 역시도 세계 내 모든 존재고 정보기 때문에 인포그인 거죠. 즉,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정보와 비독립적이다. 계속해서 얘가 하는 말은 플로리디 입장에서 인간과 정보는 비독립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뭔가요? 플로리디는 인간과 정보를 뭐라고 봤다고요? 비독립적이라 봤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정보를 독립적이라고 봤잖아요. 이 차이가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대요. 어떻게 이어지지? 존재한,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 입장에서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정했는데, 이 얘기 왜 하나요?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이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포거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할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네요. 이게 플로리디의 윤리적 견해겠죠. 그럼 경험주의 같이 플로리디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애들은 다른 윤리적 견해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죠. 이 칸트 윤리학과 생명중심 윤리학 같은 경우는 플로리디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럼 얘는 플로리디와 윤리적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칸트 윤리학은 인간만의 도덕 행위자를 인정하고, 생명중심 윤리학은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공물, 도덕적 주체행위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보면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인공물도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네요. 왜? 플로리디 입장에서 이 인공물 역시도 인포그고 얘네 역시도 나름의 권리를 지닌다는 거죠. 근데 칸트 윤리학과 생명중심 윤리학 입장에서는 칸트 윤리학 입장과 생명중심 윤리학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얘네는 도덕적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나름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하는데 갑자기 개념화된 어휘가 나오죠. 여러분 뒤에서 알려줄 거라는 생각 가져야 됩니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이 일어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간, 인포스피어란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 다른 이해를 요구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기존의 공간 개념에서는 어떤데? 기존의 공간 개념이 어떻길래 다른 이해를 요구하는데? 하고 보니까 뒤에 예를 들어가 나오죠. 예시가 뭐라고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요. 뉴턴이 생각한 공간. 그럼 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이 기존의 공간 개념이겠죠.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래요. 그러면 인포스피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될까요? 비절대적이다. 조금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적인 공간이 되어야겠죠. 이런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초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비절대적이란 말이겠죠. 왜? 대상과 주체가 의존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공간이란 말도 추상화 층위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절대적이라는 얘기겠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추상화 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지금 역시 비절대적인 경로이다. 비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이러한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대요. 그러니까 비절대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죠. 왜? 자기의 목적에 맞는 것만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이야기. 다시 또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시는 뭐라고요? 앞에 물건과 같은 말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고요. 차량 구매 시 안정성이라는 것의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되면서 나머지가 날아가는 거죠. 왜? 경제성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같은 정보가 필요 없고 안정성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필요 없는 거죠. 즉 이 말이 뭐예요?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성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목적에 부합하는 에어백 성능만, 경제성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목적에 부합하는 유지 비용 등만 정보고 나머지 정보가 생략되는 거죠. 이처럼 앞에서 나온 것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래요.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란 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비절대적이란 말이겠죠.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한다. 이게 뭘까요? 비절대적이란 거겠죠. 절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절대적이란 말이 됩니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란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죠. 왜? 원래 있던 거를 자기가 해석하여 이해하는 비절대적인 공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죠. 이러면서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공물 역시도 도덕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에 통찰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네요. 그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온라인 공간도 필요하고 인공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문이 끝나고요.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음의 개념, 정의하는 것과 다르죠.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되지 않죠.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그쵸, 정보를 환원될 수 있죠. 4번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거죠. 상호 연결 관계를 두 이상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기획의 의미. 기획이 뭔가요? 기획,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즉, 이 기획의 의미가 뭔가요? 정보는 비절대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 비절대적이란 것이라는 말을 하는 선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이다. 이 말 아니죠. 행위자와 대상 둘 다에 대해서 해당된다 했고요. 객관적이지 않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니까. 4번 허구가 아니죠. 허구가 아니라 해석했을 뿐이죠. 5번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란 정보는 주체가 자신의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이게 비절대적이라는 말이
그리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면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의 적합함과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플로리드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상충하죠. 왜? 플로리드 입장에선 동일한 권리가 아니라 나름의 권리를 지닌다고 하잖아요. 2번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얘기는 플로리드 입장과 상충하죠. 왜? 꼭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진 않잖아요.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인간중심주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죠. 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정보를 비독립적으로 봤으니까요. 리을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 영향을 받는다는 뉴턴의 입장과는 상충하죠. 왜? 뉴턴의 입장에서 공간은 절대적이니까. 하지만 플로리드 입장에서 공간이 비절대적이니까 상충하지 않죠.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생명 중심 윤리학 입장에선 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지만 플로리드 입장에선 대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상충하겠죠. 자, 16번 문제 보면 학생은 선생님이 과연 칸트와 비교해봤는데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대요. 인공지능 교통통제 시스템이라는 놈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얘가 교통혼란 일으키면 어떠냐.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 말은 뭐냐면 플로리드 역시도 얘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 동의하지만 얘는 도덕행위자기도 하고 옳고 그름도 평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도덕행위자가 늘어나요. 왜? AI, TCS, 인마로 도덕행위자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책임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플로리드 입장에서 인간은 호모포이 에티쿠스라 부른다고 보네요. 그럼 선생님께서 뭐라고 보는지 한번 봅시다. AI 에티쿠스는 호모포이 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면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행위자로서 지위가 인정대접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그쵸, 적절하죠.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 TCS에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아니죠. 칸트와 똑같죠. 왜? 칸트도 뭐라 그래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얘도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보니까 적절하지 않게 답이 2번이 됩니다. 3번 얘 같은 인공물이 관리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호모포이에티쿠스. 얘가 한 말이죠. 도로의 교통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옳고 그름을 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5번 AI, TCS와 같은 인포고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을 갖고 나가는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끝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지문을 잘 읽어내면 이렇게 지문을 완벽하게 읽어내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본인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 앞으로도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제가 한 것처럼 글 읽기를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싶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보리국어 김지한이었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